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준 4급 교과서 한자어 6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용해는 칠펀이 흐를 용, 풀해로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칠펀이 흐를 용을 보겠습니다. 칠펀이 흐를 용은 물수와 얼굴용의 합자입니다. 얼굴용의 각골문의 모양입니다. 집안에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굴용의 원래의 뜻은 보관하다, 담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소전에서 이런 모양이 되면서 이 모습이 마치 사람의 얼굴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사람의 얼굴이나 용모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갓을 쓴 머리에 눈, 콧수염, 입이 있는 사람의 얼굴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얼굴용은 얼굴, 용모라는 뜻과 함께 담다, 받아들이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담다라는 의미의 얼굴용에 물수가 더해진 칠펀이 흐를 용은 물에 들어가 녹는다는 의미입니다. 녹다, 용해하다 등의 뜻입니다. 참고로 불에 녹는 것은 불화를 붙인 녹일 용입니다. 용암은 불에 녹은 바위입니다. 쇠가 녹는 것은 쇠금을 붙일 녹일 용입니다. 용접은 쇠를 녹여 접합하다의 뜻입니다. 또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처럼 고체에 열이 가해져서 액체가 되는 것은 녹을 융을 사용한 융해라고 합니다. 풀해를 보겠습니다. 풀해는 뿔각과 칼도, 소우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칼로 소의 뿔을 발라내는 모습으로 나누어 풀어 헤친다는 의미로 풀다, 벗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해는 칠펀이 흐를 용, 풀해로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월식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월식은 달월, 좀먹을 식으로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달월을 보겠습니다. 달월은 달의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달은 태양과는 달리 날짜에 따라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반달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달이 가운데 있는 두 줄은 달의 그림자 또는 구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달이나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좀먹을 식을 보겠습니다. 좀먹을 식은 먹을 식과 벌레충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먹을 식은 각골문은 이런 모습입니다. 받침대가 있는 밥그릇과 뚜껑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데서 밥이라는 의미와 함께 음식, 먹다 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벌레충의 각골문의 모습입니다. 애벌레 유충의 머리와 몸통을 함께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좀먹을 식은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좀먹다, 갉아먹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식은 달월, 좀먹을 식으로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저항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저항은 막을 저, 막을 항으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각종 전기기구나 도선에 의해 받게 되는 방해를 의미합니다. 막을 저를 보겠습니다. 막을 저는 거스를 저라고도 하는데 막을 저는 손수와 근본 저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근본 저는 나무의 뿌리를 나타내는 성씨 시에 지사보호인 점을 찍어서 여러 갈래로 갈라진 나무 뿌리가 있는 곳이 아래인 땅을 나타낸 것으로 원래는 낮다라는 뜻인데 천하다 또는 근본, 근원이라는 뜻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여기에 손수가 더해진 막을 저는 손으로 막는다는 의미인데 근본 저는 단순히 의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막다, 배척하다, 거스르다 등의 뜻입니다. 막을 항을 보겠습니다. 막을 항은 겨를 항이라고도 하는데 손수와 오를 항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오를 항은 근문을 보면 죄인의 발에 착고를 채운 모습입니다. 죄수가 착고를 찬 채 형벌을 당당하게 견뎌내듯 버티다, 저항하다, 맞서다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고 소전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쓰이게 되면서 높다라는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를 항에 손수가 추가된 막을 항은 손으로 맞서고 버티며 저항한다는 의미로 막다, 겨루다, 대항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막을 저, 막을 항으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각종 전기기구나 도선에 의해 받게 되는 방해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증산작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산작용은 찔 증, 흩어질 산, 지을 작, 쓸 용으로 식물체 내의 물이 수증기가 되어 기공을 통하여 배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위로 올라가게 하는 원동입니다.
찔증을 보겠습니다. 되는 것이고, 위는 물수가 포함이 되어서 물을 담은 냄비를 그려서 김이 오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풀초를 더한 찔증은, 풀초는 찌는 재료를 표현한 것으로 찌다, 데우다, 김이 오르다 등의 뜻입니다. 흩어질 산을 보겠습니다. 흩어질 산은 원래 이렇게 썼던 글자입니다. 이것은 삼배의 재료가 되는 삼을 솥에 푹 쪄서 겉껍질을 벗겨내고 흰 줄기를 가늘게 쪼개면 실이 되었는데, 이때 삼껍질이 풀어지도록 몽둥이로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후에 나무의 속살을 의미하는 육달월이 더해져서 짙은색 겉껍질과 하얀 육질이 흩어지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흩어지다 라는 뜻과 삼마입니다. 사고 손으로 문지르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마찰이라는 단어에 쓰이죠. 문지를 때는 손이 물체에 닿기 때문에 닿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천루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집을 뜻합니다. 저릴 마는 삼에 마약 성분이 있어서 삼껍질을 벗기다 보면 손이 저릿저릿하고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을 병들 역을 넣어서 표현했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뜻하는 삼마에 귀신 귀를 추가하여 마귀 마가 생겨났습니다. 마귀, 악마, 마술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을작을 보겠습니다. 지을작은 사람인과 잠깐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잠깐사는 칼로 옷감을 자르는 모습으로 짓다, 만들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뜻을 쓸 용을 보겠습니다. 쓸 용은 나무 줄기로 엮은 바구니나 나무 조각을 이어서 만든 통을 그린 글자입니다. 바구니나 통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아서 쓰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나무 통이고 이것은 나무통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은 찔증, 흩어질 산, 지을 작, 쓸 용으로 식물체 내의 물이 수증기가 되어 기공을 통하여 배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위로 올라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4급교과산자어 6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용에는 질펀이 흐를 용, 풀해로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말하며, 월칙은 달월, 존먹을 칙으로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저항은 막을 저, 막을 항으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각종 전기기구나 도선에 의해 받게 되는 방해를 의미하고, 증산작용은 찔증, 흩어질 산, 지을 작, 쓸 용으로 식물체 내의 물이 수증기가 되어 기공을 통하여 배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4급 교과산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